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파민에 덫에 걸리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자료를 접하면서 괴물이 좀비에 해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 도파민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이 도파민의 덫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 영상 덕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도파민의 더다퍼마인 트랩이 마약보다 더 무섭다고 표현되는 이유는 그것이 일상에 너무나도 깊숙이 그리고 교묘하게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명백한 범죄이자 위험물로 인식되지만 도파민은 당근과 채찍이라면 뇌가 나를 움직이게 하려고 내 눈앞에 매달아 놓은 가장 맛있는 당근과 같습니다. 배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심리적 에너지원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쇼츠처럼 너무 쉽고 빠른 가짜 당근이 많아져서 조절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약이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면 도파민의 덫은 사회 전체의 시스템과 관계의 근간을 소리 없이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훨씬 광범위하고 무서운 파급력을 가집니다. 특히 마약은 범죄라는 낙인이 있어 경계하지만 도파민 중독은 일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확산되기 때문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인 현상과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 사회에서 마약은 그 자체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사회적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마약보다 더 은밀하고 더 광범위하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의 덫입니다. 마약이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파괴한다면 도파민의 덫은 일상이라는 가면을 쓴 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도파민의 덫이 마약보다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스마트폰, 쇼핑, 야식 등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접근이 어렵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만 도파민 덫은 손가락 하나로 24시간 언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는 가벼운 인식은 우리 뇌가 가랑비에 옷 젖듯 변형되는 것을 방치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마약이 뇌를 즉각적으로 파괴한다면 도파민 덫은 뇌의 보상 회로를 서서히 망가뜨려 일상의 작은 행복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파괴적 본능이 있습니다. 사회적 뇌의 파멸 즉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도파민 덫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무기력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킵니다. 첫째,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참을성이 급격히 감소한 현대인들은 층간소음, 갈등이나 보복운전, 심지어 묻지마 범죄와 같은 폭력적 양상을 보입니다. 둘째, 문해력과 집중력의 퇴화입니다. 자극적인 짧은 영상에 길들여진 뇌는 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합의의 불가능과 가짜 뉴스의 범람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조회수와 자극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사이버 불링과 도덕적 해이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는 상대적 박탈감을 극대화하여 저출산과 혐오 문화, 은둔형 외톨이 증가라는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도파민의 덫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집단적인지 저하와 관계의 도구화를 불러오는 사회적 파멸의 시작점입니다. 회복을 위한 여정으로 느린 도파민의 가치를 함께 찾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 무서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력을 넘어선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도파민 디톡스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끊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결핍을 최소화하며 자극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선 물리적 환경을 통제해야 합니다. 기상 직후와 취침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불필요한 알림을 끄는 것만으로도 뇌는 휴식을 얻습니다. 그 빈자리를 독서, 운동, 산책과 같은 느린 도파민 활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즉각적인 쾌락 대신 땀을 흘리고 공을 들여얹는 성취감은 뇌의 보상 체계를 다시 정상화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지루함을 성장의 신호로 인정하고 화면 속 자극 대신 오프라인에서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옥시토신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론은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약이 한 번의 폭발로 인생을 무너뜨린다면 도파민의 덫은 수천 번의 작은 자극으로 우리의 의지력을 갉아먹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뇌의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루함을 견디고 맥락을 읽으며 사람과 직접 연결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도파민의 덫을 깨고 다시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마약보다 사회적 무리를 더 크게 일으킬까? 도파민의 덫이 사회적으로 더 위험한 이유는 메커니즘, 즉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인과 관계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사회적 전염 및 붕괴로 체크할 내용은 집단적인지 저하로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짧고 강한 자극에 중독되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인내심과 논리적 사고 능력이 집단적으로 퇴화합니다. 확증 편향의 심화로 알고리즘이 보고 싶은 것, 즉 도파민을 주는 것만 보여주면서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타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근면함과 성취감이 있는 느린 도파민 대신 요행과 자극적인 빠른 도파민을 쫓으면서 사회 전체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어 경제적 생산성이 파괴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깊은 유대감보다 온라인상의 좋아요나 일시적인 쾌락을 우선시하여 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해체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 무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사회적 관점에서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맥락 읽기 연습으로는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공동체 회복으로는 화면 속의 자극적인 반응 대신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오프라인 관계에서 얻는 옥시토신 안정감의 호르몬을 늘려야 합니다. 지루함에 대한 사회적 허용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결코 무능이 아니라 뇌의 회복임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약이 개인의 파멸이라면 도파민의 덫은 사회적 뇌의 파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예민해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저변에는 이러한 도파민 과잉 공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파민의 덫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음식, 쇼핑 등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어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도파민의 덫이 마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를 보실까요? 도파민의 덫이 무서운 이유는 낮은 진입 장벽이지요. 마약은 구하기 어렵고 불법이지만 도파민 덫쇼폼, 게임 등은 손가락 하나로 언제든 접근 가능합니다. 마약은 사회적으로 강하게 부정되나 스마트폰 중독이나 과소비는 누구나 다 그래라는 식으로 가볍게 치부됩니다. 그래서 뇌의 미세한 변형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되는 거지요. 강력한 마약은 뇌를 한순간에 파괴하지만 도파민 덫은 서서히 뇌의 보상 회로를 망가뜨려 일상의 작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통제력의 점진적 상실로 조금만 덜하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 설계 알고리즘 등에 갇혀 스스로 중독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파민 덫에 걸리면 회복이 어려운 것은 마약은 아예 끊는 것이 목표지만 도파민 덫은 일상생활 속 인터넷, 음식 등과 직결되어 있어 완전한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마약은 한 번의 강력한 폭발로 인생을 무너뜨린다면 도파민의 덫은 수천 번의 작은 자극으로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의지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즉 뇌의 마비가 일상화된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도파민 디톡스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끊는 방식보다 뇌가 느끼는 결핍감을 최소화하며 서서히 자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도파민 디톡스 계획표를 정리해봅니다. 단계별 도파민 디톡스 실행. 적응기. 뇌의 휴식 시간 주기 1일에서 3일차 자극적인 환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연습 단계로
기상 직후 1시간 스마트폰 금지. 뇌가 깨어나자마자 강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식사 중 스크린 오프. TV나 스마트폰 없이 음식의 맛과 식감에만 집중합니다. 알림 다이어트. 메신저와 전화 등 필수 알림을 제외한 모든 앱의 푸시 알림을 끕니다. 몰입기. 도파민 수용체 회복으로 4일에서 7일차 되는 날에는 짧은 쾌락 대신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활동으로 대체하는 단계입니다. 쇼폼 앱 삭제 및 차단. 틱톡, 쇼츠 등 초단기 자극 앱을 일주일간 삭제합니다. 아날로그 고립 시간. 하루 1시간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고 독서나 명상을 합니다. 도파민 로딩 활동. 운동, 청소, 요리 등 몸을 움직여 느리게 보상을 얻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유지기. 건강한 보상 체계. 정착 8일차 이후 도파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내가 갖는 단계입니다. 사용시간 예약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해두고 저녁 8시 9시 그 외에는 가급적 멀리합니다. 침실 스마트폰 금지.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갑니다. 일주일간 계획을 잘 지켰다면 주말에 원하는 게임이나 영상을 정해진 시간 동안 즐깁니다. 성공을 위한 핵심 팁. 빈자리 채우기. 도파민을 유발하던 행위를 끊으면 극심한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대체 활동으로는 예를 들어 퍼즐, 일기 쓰기, 악기 연주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설정은 의지력을 믿기보다 물리적 거리를 믿으세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80% 이상 올라갑니다. 이상은 AI의 도움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 워낙 민감하면서도 소름 돋는 내용들이라 장편으로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